제6호 태풍 카눈이 천천히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규슈 남쪽 지역을 지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교수였죠. 예. 이미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서귀포 쪽에서는 아마 느낄 수 있고요. 예. 지금 추적되기는 그 서귀포 남동쪽 한 예. 250km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시속 한 15km 내지 18km. 예. 그러니까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 반경이 한 150km 정도 되니까 예. 아마 오늘 저녁부터는 서귀포에서는 충분히 그 태풍의 기운을 느끼고요. 예. 밤중에는 피해 이야기도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전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건 언제부터 올까요? 예, 서귀포가 오늘 초저녁부터라 그러면 예. 남해안은 오늘 자정전후에서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예. 상륙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중부지방은 뭐 내일 일중 저녁까지 계속 태풍 영향권에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제주도는 초저녁부터는 피해가 예상되는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태풍은 이름에 있다시피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람입니다. 예. 바람의 피해가 제일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집중호우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장마 때문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양 속에서 지금 물이 많이 빠지긴 해도 여전히 충분한 그 토양 수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만 더 감미에 들어간다 해도 예상되는 게 또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시점, 가장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저는 그 상륙을 할 때쯤 되는 아마 지금 추정되기는 우리나라 한가운데인 그 뭐 정확하게 지점은 모르지만은 사천이나 그런 쪽으로 상륙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되면 뭐 우리나라 권역 전체가 태풍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이 조금 더 바람이 세고 위험하다는 그런 예. 게 있고 왼쪽이 괜찮다는 게 아니고 예. 왼쪽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오른쪽에는 오늘 밤에 또 공교롭게도 만조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바람, 태풍이 또 바닷물을 좀 이렇게 부풀이 빨아올립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만조, 이게 삼중이 가중되면 염려되는 게 이제 해안가에는 월파라 그래가지고 예.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부산 마린시티라든가 이쪽에 침수가 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아직은 오지 않았으니까 예. 아마 그쪽에 계시는 분은 오늘만은 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마시고 예. 차를 좀 높은 데로 옮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자체별로도 뭐 차량 이동 권고한 지역들도 있고 뭐 그렇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태풍 이동 경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시점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마다 계신 분들은 빨리 좀 신속하게 차량도 이동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태풍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이번 태풍의 경로가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갈지자로 가니까 예.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예. 그런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지자라든가 안 그러면 급격하게 꺾인다든가 또는 경우에는 맴돌이 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예. 그래서 특이한 행로긴 해도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번에도 또 특이하게 나타났던 거죠. 내륙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예, 대개 그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언저리를 돌기 때문에 대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에 있을 때는 중국 대륙 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8월, 9월 돼서 조금 쇠퇴하면 그 언저리를 따라서 일본 열도 남쪽 또는 일본 열도를 따라가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가려면 기압 상태가 일본 쪽에 있는 고기압이 조금 더 버텨주고 북쪽에서 그랬을 때 올라오는데 그렇게 흔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02년에 태풍 루사가 예. 그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강릉 쪽으로 나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인가요? 태풍 산반가 예. 그것들이 이제 꼭 비슷한 루트를 갖는 막 그런 정도로 앞에 말씀드린 것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면 10년에 하나 정도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상 경로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어떤 요인 때문인가요? 사실은 과학자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층에 있는 기압계에 의해서 예. 얘들의 힘의 교환에서 얘가 좀 더 세게 밀면 서쪽으로 좀 밀리고 예. 또 얘가 세면 동쪽으로 밀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과를 갖고 설명은 되는데 사전에 얘가 어떻게 힘 균형을 어떻게 갈 거다 예. 이건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 통해서 그래픽을 봤을 네. 때에도 어떤 경우에서든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이 태풍이 예상 경로가 조금씩 서쪽으로 좀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한반도를 관통하겠지만 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은 좀 경로를 좀 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태풍 합동 합동 경보센터에서 예. 예. 나온 게 우리 그 기상청에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나 있는데 결국은 예. 태풍 반경이 200km, 300km 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다 그 반경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대비해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과하게 대비를 예, 해라. 예, 예. 예. 지금 태풍의 강도가 강한 태풍으로 분류가 네.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위력은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강도로 치면 우리가 뭐 중간 정도 강, 뭐 최강 뭐 이렇게 예. 하는데 강이니까 뭐 바람 속도로 하면 시속 한 120km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는 정도의 바람이 된다고 하는데 피해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그 태풍 루사하고 산바를 갖다 예를 들면 사이즈는 비슷했어요. 바람도 비슷하고 오히려 저기 산바 경우가 중심기압은 똑같았고 950헥토파스칼로 바람은 조금 더 강했는데 불구하고 피해는 거의 루사가 뭐 산바의 한 10배 이상 희생자는 루사 경우에는 한 400명 이상 났는데 이제 산바 경우에는 막 2분 정도 부상, 2분 사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그 태풍의 규모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피해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대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산바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네. 경로가 산바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 산바랑 네, 네.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지금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경로도 비슷하고 파급력도 같지 어떻게 보면은 중심 기압도 같지만 예. 파급력은 이번 카눈이 훨씬 더 셀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뭔가 하면 지금 오고 있는 그 산바 태풍이 속도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느리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바닷물 온도가 한 2도 이상 평소보다 더 따뜻합니다. 예. 소위 말하면 후라이팬 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니 천천히 익으면서 오는 거죠.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가면서 예. 그래서 아마 빨리 이동하는 태풍보다는 아마 그 위력이라든가 그 나타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태풍의 속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태풍의 평균 수명이 보통 8일이라고 하던데 지금 14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내니까 8일인데 예. 길게 간 거는 40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태평양 쪽은 아니고 대서양 쪽에서 있고 우리나라도 뭐 빠른 거는 3, 4일 있는 게 또 있고 길게는 열흘 이상 가는 데 있는데 예.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 태풍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바닷물 위에서 얘가 에너지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예. 그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주변에 태풍 바닷물이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태풍 수명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그 에너지를 보충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이제 소멸기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예. 보통 이제 그 해상을 통과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수면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네. 내륙으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점차 그 세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번 카눈의 경우에는 내륙을 관통하면서 그 힘을 그대로 받고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남북으로 하면 1000km 되는 예. 내륙으로 보는데 태풍의 입장에서 보면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우리 남해안 상륙했더라도 태풍의 위력이 반경이 200km, 300km 되니까 예. 얘가 볼 때는 그냥 한 발짝 차이
그러니까 그 강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찌됐든 간에 그 예. 경로에 따라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면 예. 얘들이 이제 수증기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점차 약해지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제 워낙 짧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효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짧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취재 기자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태풍이 보통 뭐 비가 더 많았던 경우도 있고 바람이 네. 더 위험했던 경우도 있는데 예. 이번 태풍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둘 다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바람의 피해가 많이 나면 바람이라 그러고 또 비 피해가 많이 나면 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태풍에는 굉장한 그 빠른 바람이 돌면서 거기에 비를 가진 호우구름들이 쭉 둘러싸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안에 선택이나 뭐 어느 쪽을 할 수는 없고 다 있는데 다만 이제 피해 양상이 어느 쪽으로 크게 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비만 뿌리고 가면 효자 태풍이라던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떨 땐 피해가 많은 태풍이라도 분류합니다. 지금 보통 태풍 이제 특징 얘기할 때 비태풍, 바람태풍 예,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번 카눈의 경우에는 일단 느리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강하고 또 넓다라는 예, 특징이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는 요인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태풍이 이제 그 느리게 온다는 거는 바다에서 열 공급하고 수증기 공급을 계속 받게 됩니다. 예. 받게 되고 또 이 올라온 수증기들이 비가 될 때도 그 열을 또 내놓습니다. 잡열이라 네. 그래서 그러면 태풍이 더 빨리 이렇게 회전될 수 있는 덩치도 키우고요. 그렇게 돼서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바닷물이 높다는 게 해수면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높다는 게 예. 태풍에 이제 영향을 크고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자꾸 우리 하늘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 조건이 바다가 우리나라 상륙할 때가 만조입니다. 만조. 예, 예.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 거의 한 5m 이상 평소보다 높아진 데다가 바람을 몰아치니까 거기에 대한 바닷물에 대한 올파 피해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태풍이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바다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는데 네. 갈수록 이런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온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 두 가지로 예하고 아니오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우선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폭풍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더 강해지는데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태풍끼리나 또는 뭉게군끼리도 서로 잡아먹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뭉게군이 내려가면 그 뭉게군에서 나온 공기가 또 내려가면서 하강 기류가 생겨서 또 상승을 막아서 예. 그래서 또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밑에 따뜻해진다는 건 위에가 변하지 않을 때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을 때 이제 우리가 강해지는데 위도 같이 따뜻해져 버리면 또는 위가 더 따뜻해져 버리면 이게 그 안정화되어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팩터가 같이 있어서 그 상황은 뭐 예측하기는 아직 예,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기후학자들은 이런 폭풍이나 태풍들이 잘 횟수는 줄어드는데 굉장히 강한 놈은 자주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카눈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 장마철에 저희가 이제 극한호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태풍의 경우에도 시간당 50에서 60mm 뭐 내리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됐을 때는 장마와 비교했을 때는 비는 더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올 수 있죠. 바람이 그 비가 오는 게 이제 지금 염려되는 게 영동 지방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태백산맥의 동쪽이 염려를 더 많이 되는 이유는 그쪽에 강한 바람에 굉장히 많은 습기를 가진 공기들이 부닥칩니다. 영도 지역으로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올라오면 그 바다에서 동해에서 영동 지방을 이제 치게 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 왔던 수증기가 다 비롯돼서 떨어지니까 거기가 훨씬 더 피해가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태풍의 강도가 강이라고 네. 했는데 이 정도가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 아까 지하 주차장보다 위쪽으로 차를 이동을 시키라고 하셨잖아요. 네. 차량은 그럼 밖에 있어도 괜찮나요? 뭐 기차가 날아가고 이런 정도는 아닌 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기차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집안 문제라든가 또 이 흔들림이 있어서 이제 예. 그런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열차도 날아갈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예. 차도 뭐 물론 뭐 뉴스에 보면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지하에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뭐 오송 사건에 겪었듯이 예. 불과 몇 분 사이에 감당로로 들어가니 예.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은 차를 갖다 좀 먼 곳에 주차하시고 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 댁에 들어오시는 게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위험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남해안에 태풍이 상륙했을 때 이미 만조 기간이기 때문에 큰 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당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그 지하 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예. 또 특히 그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예. 지하 주차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데 오늘은 다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해안가 뭐 정박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해안가에 정박하는 배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묶여 있지만은 얘들이 바닷물이 올라가면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차는 꼼짝을 못 하고 또 월파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있는 그 펌핑하는 그 속도로는 어쩌면 감당 못 할 수도 있고요. 예. 해안가도 그렇지만 산 주변도 지금 산사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예,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토양 수분들이 그 지난번에 극한 호우 오면서 그냥 물로 꽉 찼다가 예. 이제 며칠 안 왔으니까 이게 좀 빠졌을 겁니다. 예. 그래도 지금 산에 가면 물이 철철 넘칩니다. 그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그 영동 지방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영동 지방을 넘어서 다른 큰 산에 부닥치면 예. 거기도 비가 많이 오니까 조금만 더 와도 이제 다시 산사태라든가 예. 뭐 그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와 바람을 동시에 강한 정도로 같이 함께 머금고 온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도 이제 비 피해나 또 강한 바람에 대해서 나눠서 좀 대비하는 요령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요령들을 설명해 주시죠. 예, 안타까운 게 우리가 바람을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언론이나 또는 그 방재 당국에서 야외 구조물을 갖다가 단단히 메시고 예. 다시 점검을 해보고 또 뭐 참 그 야외 시설물에 대해서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자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맨날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조금은 이제는 해서 그 우리 야외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돌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 벽에 있으면 이렇게 연직으로 이렇게 붙게 예. 우리 나가 보면 이런 걸 규제를 해서 건물에 이렇게 붙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건물에 돌출되면 멀리서도 좀 보이겠지만은 예. 요즘은 전부 다 휴대폰으로 어디에 뭐가 있다고 찾아가지 간판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자꾸 건물에 돌출하면 얘들은 그 바람 불면 계속 흔들리고 약해지기 마련이고 간판을 둘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튀어나오게 하는 아, 예, 그걸 직각으로 둘 게 아니라 수평으로 놔야 된다. 외국에는 붙여서. 다 예. 규제를 해서 그 예. 건물에 이렇게 부착되게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바람 피해에서 뭐 다른 막지를 못해도 상당 부분 도시에서는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야외 구조물 외에 또 우리가 도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재난 문제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염려되는 게 그 지금 바람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저 간판이 떨어진다든가 구조물이 떨어진다든가 염려도 되고 또 지하 침수도 염려되니까 이제 제가 주차를 옮기라 하는 것도 가지 말라는 거죠. 옮겼는데 허수고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뭐 행사를 줄이고 실내에서 예. 계시고 또 지하 활동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하에는 뭐 우리 도시에 보면 지하에 그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깜깜이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뭐 오늘 저녁은 조금 참으시고 댁에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지금 내륙 지역의 수도권들도 그렇고 출퇴근 걱정하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네. 중수본에서도 출퇴근 시자 조정하라는 앞서 권고도 속보로 나오기도 했는데 네, 불가피하게 출퇴근해야 되는 분들 네. 태풍의 어떤 진로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분들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될지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그 뭐 내륙에서는 그 돌풍하고 호우가 이야기가 되는데 그 돌풍에 대한 것들이 제일 걱정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또 지하철 이용하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돌풍 피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직장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우는 뭐 저희들이 뭐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예. 그 이제 제일 염려되는 게 이제 지하차도 사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차량 운행을 그래서 좀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가 떨어지면 이게 우수관, 그래서 우리 맨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그 시멘트로 된 관에서 물을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간혹은 그 우리가 냄새 난다는 이유로 또 다른 가지 이유로 그걸 비닐이라 모르게 덮어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예. 재래시장 위주로. 그런 경우에는 그 우수관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수관이 도로 위는 비가 막 넘쳐가는데 밑에는 비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먼저 안전을 가장 유의하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대비책들 여러 가지 찾으셔가지고 저희 태풍 특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